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27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무작정 지지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변화를 지켜봐 주십시오. 달라졌다고, 노력한다고 인정되면 다시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이미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우리 당의 놀라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뉴 파티,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10만이 넘는 온라인 신규 당원들이 활력소가 될 겁니다. 나무는 뿌리의 힘으로 겨울을 버텨냅니다.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분들이 뿌리처럼 든든하게 받쳐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 당의 저력입니다. 낙엽이 떨어져야 새 잎이 돋고 꽃이 피는 법입니다. 저의 퇴진이 우리 당의 변화와 발전과 진보의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2016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문재인. 문재인 대표 퇴임 사중 일부입니다. 낙엽이 떨어져야 새 잎이 돋고 꽃이 피는 법입니다. 무작정. 그래 왔으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지지해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두 문장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곰바보와 함께하는 레드향. 16브릭스 달달하게 떠오르는 레드향. 곰바보.net에서 설 명절 예약 주문 판매 중입니다. 010-8936-4705. 고당도 상품을 지향하는 곰바보.net에서 만나보세요. 설 명절 곰바보 레드향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보세요. 010-8936-4705. 010-8936-4705.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5분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보수 인터넷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더불어민주당 아주 인기 또는 지지도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마의 30% 돌파했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폭등해 마의 30% 벽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남에서 더민주 지지율이 40%를 돌파하면서 15%에 그친 국민의당을 크게 앞지르고 인천, 경기에서도 더민주가 1위를 차지하는 등 호남과 수도권 민심이 다시 더민주로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선 지형의 일대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RN서치에 의뢰해 24일에서 26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5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은 34.8%, 더민주는 30.7%, 국민의당 13.9%, 정의당 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당층은 13%였습니다.
이는 전주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0.1%포인트 오른 반면 더민주는 8.2%포인트나 폭등한 수치입니다. 국민의당은 0.2%포인트 올랐습니다. 더민주는 올해 들어 19%, 19.9%, 22.5%, 30.7%로 매주 수직 상승을 계속하면서 마의 30% 벽마저 돌파하며 새누리당과의 격차를 오차 범위 내인 4.1%포인트로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데일리안이 의뢰한 여론조사라는 게 좀 이례적이고 이 매체에서 조사해왔던 추이를 보면 19%에서 19.9, 22.5, 30.7 계속 상당한 폭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추세. 그것에는 일정 부분 방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전주보다 2.6%포인트 상승한 23.1%를 기록하며 1위를 독주했습니다. 반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포인트 하락한 18%로 2위, 안철수 의원도 1.1%포인트 하락한 10.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박원순 시장 10%, 오세훈 6.9%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면서 3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8.8%로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했으며 부정평가는 56.8%로 높아졌습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 45.3%에서 무서운 속도로 추락 중입니다. 네, 무서운 속도로 추락 중이다. 표현이 재밌군요. 자, 삼성전자 상무 자리에 올랐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양향자 씨. 호남 민심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국보위에 참가해서 일했던 거에 대해서 좀 유감 정도는 최소한 표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내가 파악한 호남 민심은 이렇다. 이러면서 당 관련해서 몇 가지 오늘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는 문재인 대표가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어제 한겨레와 만난 그녀는 여상 출신 삼성 상무라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답게 의욕과 도전 의지가 넘쳐 보였습니다. 정치 초년병임에도 당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반한 호남 민심에 대해선 지지가 성과로 나타나지 못하는 제1야당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진단했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국보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선 스스로는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게 호남 민심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30년간 몸담았던 삼성에 대한 애정도 여전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유가족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유가족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삼성이 충분히 노력한 것을 봤다고 신뢰를 보냈습니다. 당의 총선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목표와 프로그램이 불분명하다며 기업과 컨센서스 형성이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여당 사정이 갈수록 비등점을 향해서 끌어올라가는 형국입니다. 냄비 안에서 지금 물이 팔팔팔 끓어서 뚜껑이 가끔 들썩거리는데요. 오늘 김무성 대표가 권력 주변에 수준 낮은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서 영일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권력 주변에 수준 낮은 사람들은 완장을 차려 한다. 완장을 차고 권력자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며 친박계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 당시 소장파가 권력을 쥐고 있던 친이직계를 비판하며 권력 사유와 발언을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6일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최근 공천룰 문제 등 당내 현안을 놓고 친박계가 자신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역대 정권마다 있었던 일이다. 그게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거듭 친박계를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대선 때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럼 다 친박 아니냐?
그때 다독였다면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몇 명의 소수가 우리만 친박이라며 밀어냈다. 그래놓고 다시 세력화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내가 친박을 만든 사람이다. 그런데 나보고도 친박이 아니라고 한다라며 일부 친박계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네. 그는 대구 지역의 친박 논란에 대해서도 친박 마케팅을 해서 대구 시민들의 마음이 움직였느냐, 역효과가 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조목조목 작심한 듯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현기환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과는 대화할 만큼 대화했다며 하지만 성에 차지 않는다. 화끈하게 마음문을 열고 같은 식구로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친박계의 전략공천 요구에 대해서도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라는 거다. 최고위원들이 모두 당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합의하면 전략공천을 할 순 없지만 교통정리는 할 수 있다. 유리하고 불리한 지역이 있지 않나 우리가 그걸 지도해 줄 수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안대희 전 대법관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으로 불거진 공정성 시비에 대해 불공정 시비가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거 하나로 전부를 판단하진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략 공천을 할 수는 없지만 교통정리 정도는 할 수 있다. 유불리한 지역을 따져서 우리가 그걸 지도해준다. 지도라는 말이 좀 독특하군요. 청와대나 친박계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김무성 대표가 요번에도 한 하루 이틀 2, 3일 가다가 또 다시 고개를 쏙 들이밀고 예전처럼 유야무야 할지 총선은 8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동교동계 이희호 여사에게 올 연초 인사를 갖다가 오간 얘기들을 몰래 녹음을 해서 그 녹취록이 지금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어제 말이 많고 이래도 되느냐 그러면서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 안철수 의원이 입원 중인 이희호 여사를 병원으로 찾아가서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오늘 이희호 여사 예방 당시 녹취록 공개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녹취록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큰 결례를 했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원식 창준희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큰 결례를 범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지만 안 의원이 직접 나서 재차 사과한 것입니다. 안 의원은 당시 실제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미랄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이 여사께서 격려 말씀을 해주셔서 힘을 얻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녹취록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녹취록 작성까지만 확실하게 확인했고 유출 경위는 본인들도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의도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사께 큰 결례를 했고 누를 끼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 의원 측은 전날 녹취록 작성 경위를 파악한 뒤 이 여사 측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 데 이어 오늘 오후 녹취록을 작성한 관계자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회의 다 가칭인데 많이들 헷갈리시죠? 국민 소리도 많고. 그러니까 안철수당, 천정배당 그리고 박주선당의 실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합쳤는데 물갈이폭 그다음에 연대 누구와 어떻게 어느 선까지 연대하느냐 정책 노선은 어떻게 두느냐 그래서 여기가 벌써 한 지붕 세 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의 통합 직후부터 호남 공천과 야권연대 문제를 놓고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선과 정체성,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 간 한 지붕 세 가족식 통합에 내재한 균열이 표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호남 지역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갈이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의 호남 물갈이론을 반박한 것입니다. 반면 천 의원은 이날도 광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도 일부 기득권 정치인이 참여하는 등 문제가 없지 않다며 거듭 호남 물갈이론을 폈습니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오늘 전북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이번 통합은 국민의 미래와 호남을 위한 통합이라며 천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국민의당은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 뉴 DJ를 키워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기득권 타파와 인재 발굴은 새정치를 내건 안 의원 명분과도 닿아 있습니다. 안철수 천정배 대 호남 의원 구도인 셈입니다. 네. 어느 당과 어떻게 연대하느냐.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절대 안 하겠다고 안철수 의원은 계속 밝혀왔고 나머지 의원들은 아니야 꼭 그러지는 않아. 뭐 이래서 이것도 좀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공산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총선 연대 문제를 놓고도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는 연대도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최원식 대변인도 건설적인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여지를 뒀습니다. 천 의원은 호남은 경쟁, 서울 수도권은 연대라는 기준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반면 안 의원은 선거공학적 연대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대 천정배 현역 의원 구도에 가깝습니다. 네.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도 살아있습니다. 천 의원은 더민주보다 진보색이 짙습니다. 반면 안 의원 등은 더민주보다 중도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은 테러 방지 법안 등의 처리 문제에서 더민주보다 탄력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중도 노선의 일단을 드러냈습니다. 한상진 공동창준위원장의 이승만 국부론도 같은 맥락에 있는데 천 의원은 이날도 뉴라이트적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안철수 현역 의원 대 천정배 구도를 나타냅니다. 네, 이게 복잡합니다. 우선 물갈이론에서는 안철수 천정배 묶음이 하나의 그룹이고 뭐 주승용 등등등 호남 지역 출신들 의원이 주가 되는 그룹 하나, 이렇게 갈등 요소가 상당하고요. 이 공천 문제는 아주 첨예하게 부딪힐 겁니다. 어느 쪽도 양보하기 힘든 점이 있고요. 총선 연대를 놓고는 안철수와 나머지 천정배 그리고 현역 의원들 요렇게가 또 생각이 상당히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선과 정체성을 두고는 안철수 의원과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중도 또는 뭐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 있다면 천정배 의원은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왼쪽. 그래서 이것을 두고도 갈등. 그러니까 뭐 당의 주요한 얼개마다 지금 누가 누구랑 짝짓 끼고 누구가 누구랑 가깝고 상당히 복잡한데, 한편 부산시 땅 창당하는 날 거기서 뭐 고성, 몸싸움 이런 게 오가는 등 새정치인 줄 알고 왔던 사람들이 막 인상을 찌푸리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는 시당 위원장 자리를 두고 몸싸움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안 의원 측근인 김현욱 ABC 성형외과 원장을 시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려고 했지만 일부 참석자들이 김병원 경성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하며 행사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네. 한때 몸싸움과 함께 욕설도 오갔습니다. 결국 김 원장과 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이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현욱 성형외과 원장만 혼자 시당위원장 맡기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결국 김병원 경성대 교수도 좋다 그럼 공동위원장으로 둘이 맡기로 하자 이러면서 일단락 미봉됐는데 몸싸움과 욕설까지 오갔다 이런 얘기죠. 그때 안철수 의원도 다 현장에 있고 그랬는데 참 난감했겠습니다. 한편 인천 시민단체들이 황우여, 윤상현 새누리당의 두 의원,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낙선시켜야겠다 이렇게 공표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문제 삼아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돌입합니다.
인천시민사회단체 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막지 못한 황우여 윤상현 의원에 대한 낙천 운동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두 의원을 겨냥한 것은 이들이 실세 의원들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윤상현 의원과 황우여 의원이 인천 시민의 여망인 해경본부 존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사실상 관망했다는 것입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교육부 장관과 사회부 총리를 지냈으며 윤 의원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았습니다. 네. 이들 단체는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해경본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인천시장,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과 시민대회 등 민관적 공동대응을 해왔지만 두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황 의원에 대해서는 학부모 단체들이 이미 지난해 10월 낙선운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해경 존치를 위해 새누리당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 문제를 시민사회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기자회견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동평화복지연대는 한 달 만에 불출마 선언을 뒤집고 인천 남동갑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에 대해 출마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이를 무시한다면 낙천 운동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문도리코 복사의 왕 문대성 씨 불출마 번복하고 인천으로 나오는 것을 곱지 않게 보는 것은 여러 군데군요. 자,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위안부는 돈 잘 버는 매춘부다. 그리고 미군에게도 성적 서비스를 했다. 뭐 이러면서 온라인 청원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고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의 위안부 역사 날조 공세가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재미 한인 시민단체의 위안부 이슈 캠페인 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 이후 자신감을 얻은 일본 우파의 뻔뻔함이 도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통해 날조된 위안부 역사를 미국 교과서에 기술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 속에 아베 신조 총리의 위안부 강제 연행 없다, 기시다 후미오 외상의 위안부 성노예 아니다 등의 발언이 이어지는 등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언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본 극우단체로 보이는 이들이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서 위안부는 급여를 잘 받은 매춘부였고 미군에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기술하라고 전개하는 캠페인입니다. 서명운동은 총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5일 3,644명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네, 일본 극우단체가 미국에서 벌이는 거군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 이것을 망동으로 책동하고 있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캘리포니아 교육국에 대해서 맞불 작전을 놓겠다는 건데 캘리포니아 교육국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캘리포니아 교육국은 지난해 11월 10학년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개정안 지침에 위안부는 국가에 의해 운영된 성노예이자 20세기 역사의 가장 광범위한 인신매매라고 가르칠 것이라는 초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교육국은 오는 5월 공청회를 통해 수정안을 확정해 2017년부터 교육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극우파의 갑작스러운 청원운동은 위안부 역사에 대한 날조된 내용을 퍼뜨려 이를 쟁점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과서 기술을 무산시키려 하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캠페인에서 위안부 역사에는 위안부들은 돈을 잘 번 매춘부였다. 위안부들은 미군에게도 돈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미군의 포로신문 보고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곧 비가 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던데 날씨 알아볼까요? 목요일인 내일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충청 이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5시 27분 50초 막 됐습니다. 학원 원장이 말하는 학원 다니지 마라 시리즈 그 6번째. 지난주에는 수포자 수학 얘기했고 오늘은 영어. 이 한국 사람 전체가 영어 교육에 쓰는 돈을 다 합치면 얼마쯤 될까요? 이 뭐 영어 유치원이니 저 직장인들 무슨 토익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몇 조 원 되겠죠? 몇 조? 그렇죠. 네. 하여튼 이놈의 영어 참. 그리고 막상 몰라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잘 한다는데 막상 뭐 길에서 누가 뭐 물어보거나 외국 가면은 입 잘 안 떨어지고 학원에다가 갖다 바친 월사금 토익 학원 그것도 아깝고 영어권 이제 너무나 황당하고 무식한 질문인데 영어 공부 왜 해야 합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맨날 항상 들었던 생각인데 이제는 좀 결론이 났는데 예. 영어 공부는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영어를 시키는 구조 자체가 학생들한테 영어를 시키는 구조 자체가 정말로 학생들한테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필요하다라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하는 건지를 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의 배점 항목이 커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배점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50점이잖아요. 예, 50점인데 뭐 국어랑 똑같고요. 실질적으로 과연 뭐 이제 보통 하는 말이 이제 영어는 그래도 나중에까지 써먹을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영어를 별로 써먹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뭐 나쁘게 말하면 부모의 허영심이 빚어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애가 그래도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데 제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국의 학부모님들 특히 이제 조기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는 이 부모님들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떤 독해력이나 라이팅 뭐 이런 리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음이에요. 오로지 발음.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래서 영어 잘하고 못하는 기준을 발음으로 이제 좌지우지 하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전부 해외파들이 뭐 연예계에도 많이 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발음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커요. 예. 근데 그 발음에 대한 어떤 환상만 없앤다면 좀 괜찮은 영어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도 뭐 노 원장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가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 발음만 좋아가지고는 그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유학을 간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이 무엇냐에 따라서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고요. 아이의 성향 자체가 그리고 어떤 유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굳이 그렇게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발음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어 잘한다는 기준으로 이제 선정된다는 자체가 좀 넌센스가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에 거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게 바로 영어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극화? 예. 그러니까 돈이 있는 집들은 뭐 어릴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대고 돈이 없는 집들은 그걸 못 따라가는데 못 따라간다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시키시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음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발음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예. 그게 실질적으로 수능 영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하고 그런데 오로지 그 발음에만 너무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외국 학생들 수업 해보면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기준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판단할 때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성적은 오히려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초, 중을 나오고 외고를 간 애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나도 좀 외국 좀 보내주지 왜 안 보내줬냐.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보여지는 걸 너무 강조하는 이 사회 때문에 그런 게 보이지 않을까. 그게 제가 제일 생각하는 안타까운 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수포자는 많은데 이른바 영포자는 수포자보다 훨씬 적습니까? 수포자에 비해서 적습니다. 영포자도 있긴 한데. 네. 영포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네. 수포자가 워낙 많고 네. 워낙 크게 부과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네. 근데 제가 뭐 잠깐 그러니까 요 발음에 관련돼서 사담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현역 기자 때 뭐 어떻게 해서 이리저리 몇 사람들을 좀 취재를 했는데 외국에 가서 그냥 브로큰 잉글리시로 막 닥치는 대로 하기도 하고 처음엔 좀 창피하기도 해서 입이 안 떨어지기도 막 그래요. 남들은 막 유창하게 하는데 괜히 내 발음이 나를 주눅들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묻지를 못하는 기사를 못 쓰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내 방식대로 묻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영어를 잘하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아닌가 싶어요. 뭐 당연히 미국 사람 아니고요.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이렇게 뭐 버벅거리거나 머뭇거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게 아주 부럽더라고요. 아주 유창한 미국식 발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뭐 좀 부끄러워하거나 주눅들어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답답해도 내 말을 끝까지 듣겠지라는 굳건한 자신감 하에 그냥 천천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당당함의 근원은 뭘까? 그 코피 아난이 갑자기 사무총장이 되자마자 그런 배짱과 든든함이 갑자기 생겼겠어요? 그 전부터 있었겠죠. 그러니까 영어는 나에게 외국어고 근데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영어니까 내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놈들처럼 그렇게 셀을 잘 유리하게 굴리면서 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확고한 믿음, 자신에 대한 이게 먼저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 제법 한국어 하는 사람들 잘가지고 뭐 텔레비전 나와도 우리가 볼 때는 영 어설프지만 알아들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촌스러운 발음으로 하면 제가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못 알아듣지는 않을까 싶어서 우어러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코피 하나 보니까 water, job interview 그러니까 그냥 발음 끼어대로 읽는 거예요. 발음하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지 않고 오히려 미국식 영어에 경도됐던 한국 기자들이 처음에 못 알았어. I have no water. 저게 뭐지? job interview? 이러니까 job interview 이렇게 알아듣는 한국 기자들. 그런데 처음에는 한국 기자들의 발음이 코피 하나보다 조금 좋아 보여서 돈 들여서 영어학원 많이 다닌 애들이라 잘하나 보다 했더니 전혀 인터뷰 10분 넘어가니까 우리는 코피 하나한테 제대로 잘 못 써가지고 이렇게 문장 연습장 종이에 써서 야 이렇게 물어보면 돼 하고 우리끼리 돌려보고 문법 맞는 거니 뭐 이러고 앉아있고 그걸 보고 참 서로 웃고 그랬는데 발음 잘하려고 애쓰지 말자 이 말은 정말 찬동입니다. 근데 발음 좀 후지게 해도 점수 따는 데는 별 지장 없다 이 말이죠? 전혀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알았어요. 자, 또 하나가 이제 토익 며칠 전에 취임한 이준식 부동산 투기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신 교육부총리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전 국민이 영어, 수학 다 하나같이 잘할 필요 없다. 계속 지켜지는 한 봅시다, 같이. 몇 년 뒤에 이거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영어 공부 학원 월사금 좀 그래 많이 안 들여도 됩니까? 우리나라 사교육계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는 얘기죠, 이게 사실. 누가요? 제가요? 아니,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예. 영어 사교육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그럼 비슷한 얘기를 배원장도 한번 옛날에 살짝 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절대평가는 다소 줄어들 수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현재 고등학생들 자체의 사교육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예. 그러니까 입시를 위한 사교육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영어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시장의 목적은 수능이라기보다는 발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아주 버터 굴린 발음 유리하게 잘한다? 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능까지 보는 사교육 시장은 이제 많이 좀 어차피 축소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사교육업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가 점점 쉬워지니까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 맞아야 된다. 다 맞으려면 학원을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거 2개 빼고 나머지는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2개 빼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써도 이 교육제도에서 수능에서 영어의 비중이 있는 한은 그렇게 쉽게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상대평가로 했을 때보다는 학생들이 받을 스트레스나 중압감, 한두 문제 틀려서 2등급 꼬레비로, 이런 말 또 사투리지. 마지막 부분으로 2등급이 되느냐, 아깝게 3등급이 되느냐, 요런 거는 좀 일부 없어지겠네. 그런 부분은 다소 줄어들 겁니다. 다소? 예. 그런데 그것이 사교육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는 물음표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불안해하면서 시험을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교육이랑 확 어떤 영향이 끼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 어쩌다 봤어요. 영어 동화책 그리고 이제 펭귄 문고 같은 거 서점에 가서 보니까 편견과 오만 제인 오스틴인가? 그런 거 막 영어로 원문으로 읽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속으로 놀랬는데 그런 거 읽는 건 도움이 되고 권장할 만합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예. 전혀? 예. 본인 학생들의 국어 수준, 어휘 수준에 맞춰서 책을 읽혀야죠. 그 초등학생들이 오만과 편견을 읽는다고 해서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읽는다고 해서 그 학생 영어 실력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아니 그냥 영어로 읽더라고 원서로.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 그렇게 진화를 해서 거기까지 간 거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무슨 학원의 텍스트 교재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저는 오만과 편견의 번역본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읽었던 것 같은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원서를 읽길래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요즘 태어났으면 난 큰일 날 뻔했다 이랬거든요. 대치동에 있는 어떤 학원에서는 유치원생들한테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읽히거든요. 조지 오웰이요? 예.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굉장히 심오한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책인데 이거를 그냥 동물농장 무슨 거의 어린이 버전으로 편집해서 그런데 그 학생이 나중에 자기는 그 책을 읽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거는 그냥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거를 읽는다라는 엄마들의 우리는 이런 거를 보낸다라는 엄마 아빠들의 어떤 허영심이지 그 아이들의 실질적인 성향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동물농장은 브레멘 음악대하고는 확 다른 건데. 그러니까 말이죠. 예. 차라리 읽으려면 브레멘 음악대를 읽게 하는 게 더 재미있지. 수준이 낮으니까 낮다고 그것도 낮고. 네. 그건 참 그림이 있어야 되지. 네. 어쨌거나 영어 문고책, 아무튼 미국에서만 인쇄까지 된 책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파는 코너 서가 매대라 그러나 진열해 놓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늘어났고 좀 큰 서점에 가면 아예 그것만 별도가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가 싶고 실은 그 책이 그 갱지를 써가지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값이 싼데 여기서는 제법 좀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미국에서 파는 책값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외국에서 살다가 온 애들은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도 그 책을 읽는 게 자연스러운데 완벽하게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아이들이
저 애들이 저걸 읽는다고 해서 따라서 하는 거는 문화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들은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어쨌거나 외국어를 잘하려면 그 전에 모국어를 아주 잘해야 저는 어떤 외국어든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게 제 바보 같은 지론인데, 그건 뭐, 재미고. 자, 지난번 수학 과목처럼 오늘도 어느 학생, 지난번에 그 학생 맞나요? 그렇죠. 성적표. 야, 요즘은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막 일부를 고쳐서 집에다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원천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게 나오는군요. 자, 한번 보십시다. 기역고등학교 2학년 아무개 학생의 성적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학생 어떤 방식으로 영어 공부해왔는지를 성적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까? 영어가 지금 100점 만점에 85점을 받았네요. 네. 그러면 3등급 나오고 있습니다. 3등급이요? 네. 85점인데 3등급. 3등급이면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쯤에 해당돼요? 20% 전후입니다. 상위 20%? 예. 11%? 앞에는 11%이고요. 예. 그러니까 11%에서 19% 사이에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85점이다.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지만, 자,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럼 보면? 일단은 이 학생의 성적을 보시면, 일단 국어 성적을 보시면, 만점을 맞았습니다. 예. 네. 만점을 맞았는데, 보통 국어하고 영어, 이 어자로 끝나는 그 과목 있잖아요. 예. 이 과목들은 보통 아주 성실한 아이들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 얼만큼 숙달이 되어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국어, 영어는. 그런데 수학하고 과학은 보통 과정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죠. 네. 참, 지금 오늘 두 분이 함께 오셔서 따로 소개를 못 드렸는데 지금은 노익현 원장께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그래서 이 학생은 국어 성적을 볼 때 상당히 성실하고 아주 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일 텐데 이 학생 분명 내신 성적을 보면 이것과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우수할 겁니다. 내신 성적은. 내신? 이거는 이 성적표가 내신 아니에요? 이건 모의고사 성적표예요? 네네.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신 상당히 우수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는 국어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3등급. 사실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애매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근데 국어를 1등급 받은 거면 이건 아주 잘한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잘한 건데요. 잘한 건데 이제 국어와 비교해서 영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관점을. 네. 그래서 이 학생이 틀린 걸 보시면 총 이제 영어에서 5문제가 틀렸습니다. 5문제 틀렸는데 그 5문제 틀린 게 주로 뒤쪽에서 틀렸습니다. 뒤쪽에는 어떤 패턴의 문제들이 나옵니까? 보통 앞에는 듣기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의 문제라고 해서 목적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주장 이런 걸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앞에는. 지금 우리 수능이 그렇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뒤에는 주로 이제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데 빈칸 추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장 순서 찾기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은 주로 총 5문제를 틀렸는데 5문제 중에서 3문제가 추론 문제에서 틀렸습니다. 추론. 이거는 영어 능력이 아니라 이 지적 능력 이런 거 아닌가요? 추론 문제에서 3개 틀렸고요. 또 어법 문제에서 틀렸고요. 문법. 그다음에 장문 독해에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을 맞는 아이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저도 그런 문제들은 다 틀릴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 학생은 이 뒤쪽에서 문제 풀 때는 좀 시간이 많이 촉박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자신도 없고 시간이 쫓길 거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말이에요. 이 친구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사회탐구 2등급이면 꽤 잘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여기 이 학생은 어쨌든 지방. 잠깐만요. 제가 이거 천박한 질문인데, 인서울이 무슨 학부형들의 이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맞으면 인서울 갑니까? 현재 이 학생 성적으로는 인서울을 못 갑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도? 아니, 등급을 보시면 알겠지만. 몰라요, 저는 봐도. 등급이 3등급이라는 거는 앞에 한 10만 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건 영어만 3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1, 2등급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서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학교들의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 학생 지금 성적으로는 인서울은 좀 힘들고 경기도권 학교 가능합니다. 아, 참 정말 웃기는 저거야. 그러니까 수학하고 영어가 두 개가 3등급이니까 이른바 인서울은 힘들고 그게 한 2등급 정도로 올라와야지 어떻게 한번 해본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 학생이 지금 영어 수학에서 영어 2문제, 영어 3문제, 수학 2문제를 더 맞으면 인서울 안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아, 그게 바로 문제수로 이렇게 딱 나오는 등급이 바뀌니까요. 예. 야. 근데 그 2-3문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고3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냐면 이 한 문제를 맞추려고 거의 1년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더 맞추려고. 저 이제 영어 얘기를 하는데 도중에 이거 긴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물수능이다 막 자꾸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쉽게 내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변별력 논란 당연히 제기되지만 저는 이렇게 수능 날 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문제도 나오고 한번 그냥 쓱 보거든요. 국어하고 영어 한번 풀어볼까 뭐 이런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속으로 내 지금 학교 다니면 참 옛날에 다니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걸 보고 물수능이라고 하니까 저는 참 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 수능 문항 난이도가 학생들에게 가혹한 겁니까? 아니면 물수능이란 말이 들을 정도로 쉬운 겁니까? 아니면 제가 무식해서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저만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앵커님도 그 부분에 좀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수능이라고 하는 이유는 누구한테 물수능이냐면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애들한테 물수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의 성적만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위 몇 퍼센트들만. 그러니까 학벌 중심사회를 없애는다고 언론에서 맨날 무슨 뭐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능 이후의 보도는 모든 게 서울대 연고대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수 몇 점을 받아야 서울대 상위권 뭐 연고대 상위권을 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학생들은 우리 수능 보는 전체 학생의 1%가 안 되는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물수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럼 물수능이라는 신문 제목이나 언론의 용어는 그 폭력적인 거군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고요. 전체 학생들 중에서 상위 한 2, 3%? 네. 그 정도 드는 아이들에게만 쉬운 거고 96, 7%는 어렵게 느낀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물수능이라고 말씀은 안 되겠네. 안 되는데 그냥 되게 교육부 장관이 그 기자 브리핑 할 때 그런 말 쓰는데.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결국 뭐냐면 너무 물수능이었다의 기준이 뭐냐면 영어 만점자가 5%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5%가 만점이기 때문에 쉬웠다. 뭐 만점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95%는 만점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를 포커스를 상위권 학교 진학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물수능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능 문제 전체를 학생들이 쉽게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잘 낸 문제는 이렇게 완벽한 그 종 모양의 뭐 함수 그래프인가 뭐 곡선을 그려가지고 아주 초상위층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아리까리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가 하나 또는 둘쯤 있어가지고 거기서 최상위급 내의 변별력을 하고 그다음에 상중하 그룹 사이의 변별력도 조금 주면서 그렇지만 사교육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도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 이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가? 아무튼 그래야 되는데, 자, 이거 하나는 바꿉시다. 그러니까 흔히들 물수능 하지만, 그건 상위 2, 3% 안에 드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의 물수능이고, 전체 응시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상당히 폭력적인 언어다. 그러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바로 보도가 나오면 물수능이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다음 날 고3 교실은 눈물바다가 되거든요. 그래. 이번에 그랬다면서. 특히 뭐 언론에서는 다 쉽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나만 어려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좌절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말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라도 그거하고 주변에 자꾸 퍼뜨리고 영향력을 행사하십시다. 자. 학생들이 느끼는 영어 공부의 가장 어려운 점. 지금 우리가 이 모의고사 지금 이해로 보고 있는 이 학생의 문제는 뭡니까?
이 학생은 참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 하고 성실한 학생이고 모범적인 학생인데 또 학교 내신도 괜찮은데 네. 근데 뭐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문제집도 정말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이 학생은. 예. 그런데 이 3등급의 이 틀에서 못 벗어나서 정말 답답할 겁니다. 이 학생은. 네. 그래서 실제로 한 3문제만 더 맞으면 뭐 1등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더 답답할 겁니다. 뭐 또 다른 과목도 상대적으로 더 그런 감정이 들 텐데요. 그런데 이 학생은 자, 이 틀린 걸 보시면 추론 문제, 빈칸 추론 문제가 주로 틀렸습니다. 그거는 국어나 일반 논리학 문제 아닌가요? 근데 빈칸 추론 문제가 뭐가 힘든지 하면 기본적으로 독해하는 게 힘듭니다. 제 시간 안에. 예. 보통 28문항을 4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독해가 있으면 뭐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읽으면서 직독직해가 돼야 된다. 직독직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한 1분 20초 만에 한 문제를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는 생각보다 이 친구가 지금 3학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고2 전국 연합 학력 평가네요. 3학년 올라가는데 작년 11월에 친 성적표군요. 예. 이 3학년 올라가는 친구한테 이제 와가지고 뭐 어휘 좀 부족하니까 좀 해라고 하면 황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더구나 못하는 학생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이 학생인 경우에 조금 1분 20초 안에 그런 뒤에 있는 장문 독해라든지 빈칸 추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는 직독직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단어를 좀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휘, 양을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순서 배열의 문제가 있는데 순서 배열 문제가 1, 2, 3, 4, 5번 중에서 이제 앞뒤. 그거 맨날 토플, 토익에 많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는 약간 좀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면 몇몇 단어를 모르더라도 풀 수는 있는데 이 순서 배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앞뒤 문장 해석이 안 되면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네, 인과관계가 있고 순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어휘를 우선적으로 조금 추가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 볼 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만 추가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제가 잘 아는 학생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가르쳐봤어요? 네. 어머님이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학생은 지금 한 달만 과외를 하면 됩니다. 예, 한 달 정도. 학원 다니지 말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제일 빨리, 본인이 제일 답답할 테니까,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학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과외가 필요한 거예요. 학원도 필요 없어요. 학원은 왜냐면 학원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학생은 과외 선생님을 본인이 직접 뽑아서 본인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과외 선생님을 구하면 되는데 맞춤형.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약점을 딱 극복해 나가면 되는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그런 과외 선생님이 없죠. 그렇지. 그게 문제라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단기간에 확 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본인도 굉장히 답답해 할 겁니다, 사실은. 지방에 있는 친구군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사실 그 어휘 이후에는 사실 문법, 그러니까 우리가 구문이라고 그러는데, 구문. 구문적인 어떤 익숙함, 숙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친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외우라 소리네. 네, 맞습니다. 단어고 뭐고 외워야 되잖아, 많이 읽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수학 영재는 있어도 영어 영재라는 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왕두가 없다 이런 말 하면 뭐 꼰대냐 이렇게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휘와 문법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뭐 그만 말씀드렸듯이 직문직토가 독해가 가능하면서 제 시간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드물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 3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전형적으로 이런 부분 약하기 때문에 좀 문법이 포함된 구문 연습을 좀 숙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 학생 스타일이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약점을 정확하게 찍어냈으니까 본인이 그 약점이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학생은 그냥 정해진 게 그 루틴대로만 움직이는데 이 학생은 좀 특화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특히 2월 달은 좀 한가하니까
국어 공부나 사탐 공부는 좀 덜하더라도 영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가 약점을 딱 극복할 때까지는 영어만 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뒷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 내에 푸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 스킬적인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학생이에요. 영어를 50분 안에 50문제를 푸는 겁니까? 아닙니다. 50분이 아니라 40분입니다. 예, 40분. 예, 앞 듣기는 따로 공통적으로 보고요. 나머지 이제 읽기 독해만 40분. 리튼 테스트가 40분에 몇 문제를 풀어요? 네, 28문항입니다. 28개? 예. 한 문항.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뒷문제는 다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시간이 쪼들린다며요. 근데 자꾸 물수능이라고 그러고 영어 이래가지고 그렇네. 경쟁력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더 좌절하는 거죠. 그러게. 절대 그런 말 쓰면 안 되겠다. 아이들한테 일단 너무 미안한 얘기네. 자, 어쨌거나 지난주는 수학, 오늘은 영어. 학원 다니지 마라. 그리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맞춤형 원포인트 릴리프 구원투수처럼 딱 고지점만 긁어주는 걸 해서 현재의 난점을 타개할 수 있는. 야, 참 미안하다 학생아 이런 걸 해서. 자, 예. 오늘 두 분이나 함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거듭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학원이나 사교육을 최소화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소박한 목표입니다. 이게 오차 없이 청취자분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번째 시간에는 우리 노익현 원장께서 일반고나 특목고 아닌 예체능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집, 예체능 진학 특집 코너로 꾸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2014년에) 10회 동안 진행했던 국민TV 공개방송 콘서트 K가 콘서트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강연, 대담, 음악과 함께합니다. 콘서트는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열립니다. 입장료는 국민TV 조합원은 무려 무료,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100,000원입니다. 1월 18일에는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를 모십니다. 그리고 초대 가수에는 강허달림과 손병휘 이정열의 듀오 인기 가수가 함께합니다. 콘서트 사람의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해.